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국은행이 석 달간 금융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무제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IMF 때도 내놓지 않았던 사실상 한국판 양적 완화로 여겨집니다. 우리뿐 아니죠. 미국 연준은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사실상 무제한 실행합니다.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기업과 가계신용을 지원하는 신규 대책도 내놨고요.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 버는 이유가 병들어 아플 때나 직업을 잃었을 때처럼 위기 때 사용하기 위해 쓰는 거 아닌가요? 죽을 병이 들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퇴원해서 쓸 돈 걱정하는 것보다는 빨리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2020년 3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동창토론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최승로 자유기업원 원장,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 김성희 교수님은 강의는 못하시죠? 온라인 강의인데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굉장히 곤란해하시던데. 예, 제가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오프라인 강의 100번 하는 게 나으시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렇네요.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떠세요? 원장님도 강연 많이 나가시잖아요. 다 네, 취소됐죠? 그 외부 강연은 다 취소됐고요. 네. 그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뭐 네트워크 행사가 좀 있는데 네.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연기가 됐기 때문에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자, 경제를 공부한 두 분, 그리고 기업과 우리 노동자들 편에서 항상 한국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두 분에게도 이번에 이 위기가 만만치 않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김성희 교수님? 예, 이번 이제 위기가 다른 점 자연재난으로 시작돼서 이전에 2008년 뭐 위기나 IMF 위기와 달리 수요 측, 공급 측 동시 충격이 수요 측, 공급 측, 그래서 동시. 이제 뭐 기업 공급 측이라고 하면 이게 기업이고요. 수요 측이라고 하면 이제 임금소득 생활자나 사업소득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문제니까 두 개의 대책이 동시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양 측면에서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양적 완화와 함께 이제 100조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지원책, 금융 증시 채권에 대한 지원책이 나왔죠. 근데 수요 측 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소득 지원 정책에 대한 그것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그 얘기하려고 모셨으니까 뒤에 자세히 나누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최승로 원장님은 지금 이 상황? 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위기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가 이제 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렇게 소비절벽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이제 소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 이런 상태에서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이런 흐름. 근데 그것이 또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 아마도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 공포심과 또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이 또 사람들을 더 괴롭게 만드는 아마 코로나로 인한 피해보다 이러한 경제의 위기나 붕괴에 의해서 고통받는 부분이 아마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자, 두 분 다 정말 전무후무한 위기 상황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데에 같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까 김성희 교수님께서 공급 측, 수요 측 모두 다 공격을 받은 위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수요 측 대책만 안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원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기업을 위한 정책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사실 우리가 경제 활동은 생산과 소비가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생산한 만큼 소비할 수가 있고요. 네. 돈을 번 만큼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경제학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소비 수요라는 대책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자리가 잘 지켜져야 되죠. 그럼 일자리가 잘 지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이 온전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래서 이 정책을 두 개가 무다르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두 부분을 경제적으로는 분석은 하되 하지만 해법은 아마도 두 가지가 섞여서 복합적으로 정부가 접근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기업 쪽에 대한 대책이 먼저 세워지고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결국은 수요 측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성희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급 중심으로 생각하는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있다라는 발상은 이제 보수적 경제학이죠. 그런데 이제 케인즈 경제학이나 새로운 경제학의 흐름은 또 한편 수요가 있어야지 생산이 더 활발해진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양 측면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죠. 최근에 EU 보고서나 이런 데서 보더라도 지금 헬리콥터 머니를 풀 적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가장 보수적인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에서도 수백 조의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계획을 가지고 있죠. 네.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지체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좀 형상화하자면 재난 기본 소득이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미 경기도가 지급을 발표했고 안양시, 양평군, 군포시는 재난 기본 소득 5만 원씩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희 소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지금 소득 상실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획기적으로 이런 소득 상실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헬리콥터 머니를 어떤 형태로든 빨리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방법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한 50% 80%까지 재난생활지원금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80% 정도 주면 그게 보편적 기본소득하고 동일한 효과를 가집니다. 네. 사실은 문제는 뭐가 빨리 신속하게 뿌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사람을 걸르다가 시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있겠지만 그 신속성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광범위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20% 하위층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사실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더 어려울 수는 있고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이 될 필요는 있겠지만 300만 원, 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층까지 그다음에 프리랜서나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나 이쪽에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1인 자영업자하고 묶어서 같이 지원해 주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50% 재정의 여건이 어떤지에 따라서 50% 80% 사이에서 선택해서 재난생활지원금을 빨리 마련해서 푸는 것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김성희 교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지금 헬리콥터 머니가 필요할 때고 신속하고 광범위하게인데 80% 정도의 규모. 로 이루어지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최승용 원장님은 이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의 범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치인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을 붕괴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 이 위기를 해결하는 해법은 아니죠. 뭐냐면은 금액이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30만 원 이렇게 여러 액수가 나오는데 아마 이 청취자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러한 위기에서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가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회사가 폐업할 수도 있는 이런 위기에서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어느 액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을 받아서 이 위기를 내가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남들도 받으니까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젊은 사람들은 많이 하겠습니다만 사실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하는 거에 실은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정부나 정치인도 이 시스템, 우리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정치적인 최선은 다했다.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걸로 마치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원장님이 근본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김소연 교수님도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워낙 상황이 급한 상황이니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하고 지금 급한 불이라도 끄기 위해서 재난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 아닐까요, 정부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만 원을 이제 만들어서 네.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그거를 지역 화폐로 상품권을 논아주겠다. 지금 한 달 후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 4월, 5월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0만 원이고 30만이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 대비 그만한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말씀이신 정치적으로 거죠. 그 많은 이슈들이 그거에 네. 묻히고 있잖아요. 당장 3월 말이면요. 월말 자금, 분기 자금 얼마나 자금난이 심각한 줄 아세요? 신용경색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논의가 그런 한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은 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안들 있잖아요. 신세동 교수님 어제 이재명 지사하고 뭐 100분 토론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재난기본소득을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는 대신에 소상공인에게 집중을 해서 뭐 도와주는 기금으로 하자. 뭐 이런 제안들은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가장 지금 힘들겠어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당연히 이 병의 확진자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이 힘들겠지만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매출이 거의 제로까지 떨어진 분야가 있어요. 90% 떨어진 분야. 네. 예를 들어서 뭐 항공, 유통 분야라든가 뭐 관광업계라든가 우리가 그 업계 그 특성을 고려해서 거기 그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도록 하는 그 방식을 생각을 해봐야지 과거처럼 정치적인 논쟁 속에서 이쪽은 약자고 저쪽은 강자니 이 강자와 약자의 프레임 속에서 네. 이쪽을 어떻게 도와줄까? 이건 사실은 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요. 현실적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김성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이 발언에 대한? 뭐 10만 원은 그러니까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재원, 지자체 아무리 가장 튼튼한 재정을 가진 지자체라도 여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 물꼬를 트는 의미겠죠.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을 하면 10만 원을 지급하는 수준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미국도 100만 원 이상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한 1년에 걸쳐서 400만 원 정도 생각하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 25만 원씩 네 번에 나눠서 준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소비를 진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는데 소상공인만 일단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실 임금생활자 중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꽤 되고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준하지만 노동자처럼 하고 있는 특수고용, 방과 후 강사 등 학교 비정규직 뭐 이런 분들 다 소득 하나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라도 이제 기본소득에 가까운 생활지원금이 빨리 마련될 필요가 있다. 소상공인을 진정 살리고 싶으면 소상공인이 소비할 사람이 소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런 건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주체가 우리가 얘기 나누는 경제 주체들이 임금 노동자,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이제 기업, 아까 말씀하신 유통이나 항공업 같은 기업. 지금 우리가 이 세 개로 경제 주체를 나눈다면 지금 최순호 원장님은 제가 후자에 말한 가장 마지막에 말한 유통이나 항공이나 이런 기업들이 지금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가장 급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큰 그림이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붕괴를 막다는 시스템 겁니다. 붕괴를 막기 네. 위해. 김성일 교수님은 아주 맨 먹이사슬로 하자면 이렇게 표현해서 슬프지만 가장 밑에 있는 우리 임금 노동자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분들을 위한 그 대책이 더 빨리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더 빨리라기보다 이미 기업에 대한 지원, 네. 그다음에 증시나 채권에 대한 금융시장에 대한 지원책
이미 발표가 됐죠. 이미 나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 대책이 빨리 병행돼서 실시돼야 되는데 너무 시간 끌고 있다라는 점에서 급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러면 소장님은 너무 죄송합니다. 교수님은 시간을 끌고 있다,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원장님은 이럴 시간에 먼저 큰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제안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경직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촘촘하게 규제를 만들어놔서 그 분야가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환경 변화에 맞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제도를 손보는 거죠. 그런데 개인의 문제는요, 정부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네. 그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 개인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문제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 개인들은 개인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현명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개인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런 그럼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요? 지금 이 상황일수록 정부가 만능인 것처럼 정부가 마치 어려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들은 더 정부에 의존해서 뭔가를 풀려고 하지만 그 문제는 결국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네. 장기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뭐 이게 개인을 구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경제 시스템을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죠. 생산과 소비가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으로 개인이 다 구제될 수 있다라고 하기에는 그만큼 재정을 투입할 여력도 없고 그만큼의 소득 상실분을 다 감당해 주진 못합니다. 심각하게 소득 상실되고 직업이 상실되고 이런 문제들을 방지하고 예전의 경제 시스템처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한 윤활유를 만들어주는 네. 의미에서 필요하다라는 수준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타격을 하나도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타격을 줄이자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정상화시키자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기업 쪽에만 계속 기업에 이제까지 했던 규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걸 완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진짜 이 위기를 통해서 사실 오히려 자신들의 묵은 숙제를 풀려고 하는 사실 이기적 행동에 가깝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시스템화에서 서로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공동으로 양 측면에서 동시에 이뤄내야 된다라고 보는 그렇죠.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개인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퇴직연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지급이 네.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에 기금이 고갈나지 않도록 퇴직연금이 계속 작동할 수 있는 방식은 뭘까?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것이 사실은 정부가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식이고요. 마치 모든 사람들을 모든 어려움을 정부가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정부가 물론 공포심을 누그러뜨리는 그러한 정부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안심하고 생활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은 해야겠습니다만 개인들의 문제를 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태도는 너무 아버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라는 정치적인 그러한 수사에 엎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창에 김신의 뭉치 엄마님께서 저도 가장인데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서 손님이 줄어서 일자리 놓치고 말았어요. 요즘 파출부할 곳도 없는데 카드 대금이고 공과금이고 캄캄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문자로도 4867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염 방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하는데 소액 나눠준다고 해서 소비 촉진시키고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동창토론 지금 들으시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는지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얘기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 들으시면서 어떤 분의 의견을 공감하는지 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떤지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치셔서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들어오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